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사건들이 너무 많이 터져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걸 느끼실 거예요, 아마.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조국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죠.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교도관들이 참 고마웠나 봐요. 나오면서 악수하고 90도 폴더 인사하고 참 이미지 관리는 엄청 잘하는 조국입니다. 죄질이 나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원의 변입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감찰을 중단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죄질이 나쁘다.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 조국을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콧물이 나오네요. 이게 앞과 뒤가 다른 이런 말을 법원에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 시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도대체 이게 문법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너는 나쁜 놈이다. 그래서 너를 용서하겠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면 눈을 감으면 보일 것이다? 어떻게 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이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보수파의 빅텐트가 필요하다. 통합만이 살 길이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예요. 사실은 뭐 얼토당토 않거나 개인의 그 욕심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얼굴이 보통 두꺼운 게 아니고 뻔뻔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직무유기로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는 2년인가 아마 됐을 거예요. 그 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조국은 지금 법원에서 밝히다시피 직권을 남용하여 감찰 중단한 결과 직권 남용이잖아요. 직권 남용한 자는 아주 당당하게 그 새벽 1시에 걸어 나왔습니다. 보셨죠? 참 분노도 분노거니와 이거 참 위험하다. 우리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뭔가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목이 메이네요. 정말. 이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조국이 하는 말 들으셨죠? 아주 연습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122일입니다.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참고 견뎠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공손하게 그러나 고개는 숙이지 않고 그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뭉쳐서 나를 위해서 한 거 해달라. 그런 식의 검찰에 승복할 수 없다. 이러면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법원 안에 들어가서 판사들에게는 엄청 공손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러면서 제가요. 정말 문 정권의 실세들이 전화를 자꾸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정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피해자이고요. 저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으니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판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판사들은 또 정무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직권을 남용하고 죄질이 나쁘지만 구속시키지는 않겠어. 왜냐? 조국이 또 이렇게 말했다죠. 저는요, 우리 와이프도 구속돼 있고 제가 저마저 구속되면 생계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보살핍니까? 이랬어요.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조국은 그 부동자산이 50억이 넘어요. 그리고 통장이 30억이 넘죠. 근데 생계가 어렵나요? 우리나라가 화폐 가치가 떨어졌나요? 저한테 있는 돈은 그러면 어떻게요? 저 이미 죽었나요? 돈이 너무 없잖아요. 생계가 너무 곤란하잖아요. 생계가 곤란하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뭐 가장
생활의 필수적인 전기세, 수도세, 난방 이런 걸 못 낸다는 얘기인데 저는 돈이 별로 없어서 이미 시체만 남아서 저 입만 살아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원정주의고 이 감성주의를 넘어서서 정말 이거는 국가의 그 법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을 아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조국 자식들이 미성년자예요?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저긴 몇 살이지? 조국 딸은 나이가 지금 3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나이도 부모님이 보살피지 않으면 뭐 먹지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고 뭐 이런 아주 위급 상황에 처해지나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참 이 나라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이 와중에 그래도 좌파 중에 이제 정신이 좀 제대로 상식적인 좌파가 있다는 걸 이번에 또 알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진중권을 참 싫어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정신이 완전히 썩은 사람은 아닌가 보더라고요. 유시민하고 비교를 해볼 때 그 사람은 지금 좌파가 병들고 있다. 여러 가지 말을 하기는 했는데 또 문재인 주변에는 간신이 있다. 이런 옳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 전국 때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을 너무너무 진짜 잔인하게 난도질을 하던 패널들, 좌파 패널이죠. 그러니까 그들 자체도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옳은 말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 진짜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식선에서 봤을 때 조국이 가족 범죄 집단에서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들 있잖아요. 위조. 그 다음에 또 자기들 편을 들어달라고 뒤에서 회유하려고 한 정황들,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들, 그리고 또 사모펀드 그런 거를 살짝 이용해가지고 재산을 불법으로 모으려고 한 정황들. 그게 1번이에요. 아니 조국이 그 영장 실질 심사 들어갈 때 122일입니다. 이럴 때 122일을 지금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지금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들어간 거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에요. 1번 조국 가족 범죄 때문에 지금 들어간 게 아니고 2번 유재수 감찰 무마건 때문에 들어갔는데 무슨 122일이에요. 참 할 일도 없나 봐요. 돈은 뭐 일 안 해도 돈은 계속 들어오지. 뭐 거의 8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한 달에 800만 원을 번다는 게 정말 우리 같은 서민은 참 진짜 꿈과 같은 얘기인데 한 달에 800만 원 들어오지. 할 일은 없지.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122일까지 세었나 봐요. 잘. 내가 오늘 며칠째지? 이러면서 세었나 봐요. 참 사람이 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완전히 관건인데요. 울산 선거 개입이에요. 이거는 또 남아있어요. 민주주의의 꽃이죠, 선거가. 그런데 선거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고 이게 정확하게 검찰이 증거만 보강해서 확실하게 눈에 띄게, 눈에 보이게 이게 나타내서 증거를 들이밀 수 있다면 조국과 그 다음에 누구죠? 예, 몸통이 이제 같이 이제 수사를 받게 되고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죠. 네, 제 말이 아니에요. 탄핵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 앞에서 폴더 인사, 교도관하고 운전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갑자기 왜 폴더 인사를 해요? 갑자기 왜? 힘없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몸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다시 이미지 메이킹을 다시 한 건데 정청래 같은 사람은 뭐 완전히 또 환호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래요? 아니 뭐 일단은 뭐 제가 신뢰하는 좌파니까 뭐 신뢰고 말고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지만 칭찬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 빼돌려가지고 자기 딸에게 받게 한 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또 다른 얼굴이네요? 그리고 표창장 위조한 거는 그래가지고 다른
그 황금 스펙을 쌓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정정당당하게 학교 지원해가지고 떨어지게 만든 그때의 조국의 마음은 공손한 마음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얼굴이 너무 여러 개고 까도 조국 양파님이기 때문에 제가 님이라고 한 거는 존대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아무튼 이런 시대의 사기꾼 유재수를 또 죄가 없다고 다시 옹호를 하고 있는 좌파 세력이나 자기 스스로 범죄도 저질러, 가족 범죄 저질러, 그 다음에 그 민정수석, 그러니까 정권의 그 권력이 좋다는 거는 이 사람이 알긴 안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이 희멀건 하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여자들은 인기가 많다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앞에서는 이렇게 선한 얼굴로 아닙니다. 장관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이 성장 과정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과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비리 그리고 그 곤란했던 그 상황, 역경 이런 걸 다 모면해 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청문회 때 보셨죠? 아닙니다. 장관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말도 되게 공손하죠.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저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선한 얼굴, 선한 표정, 공손한 말투, 공손한 몸짓. 그렇지만 뒤로 돌아서는 어두운 곳에서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자기들끼리는 거짓, 그 다음에 음모,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욕심, 또 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남용, 또 직권에 대한 남용, 또 직무를 유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뒤돌아서서는 온갖 나쁜 짓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은 다 하고, 다시 등 돌리면 90도 폴더 인사, 그 다음에 눈물 어린 감정, 케이크 들고 쓸쓸히 집을 어려운 그 밖에선 그렇게 어려운 일을 지친 고단한 아빠가 딸의 생일을 잊지 않고 케이크를 사갖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길 기다리는 그 쓸쓸한 뒷모습 연출, 그리고 그 선한 표정, 선한 눈매. 네. 좌파들의 이미지 메이킹 하는 그 전술은 거의 전쟁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유시민이 검찰이 자기의 계좌 추적을 했을 것 같다는, 아무튼 도망갈 구멍은 잘 만들어요 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는 경찰이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유시민의 알릴레오인지 무슨 꿈깰레오인지 유튜브 방송에서 후원을 받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살펴볼 필요가 있으면 경찰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근거 없는 그렇게 소문을 계속 퍼뜨리고, 그리고 본인은 언제든지 정의롭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많은 뉴스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딱히 우리를 속 시원하게 해줄 만한 아주 속 시원한 바카스 같은 뉴스는 없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치는 생명이고요. 우리가 언젠가 환하게 웃을 수 있게 할 기쁜 뉴스가 우리를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고 있는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검사님들에게 일단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그 응원의 메시지 꼭 부탁드리고요. 조국은 범죄 행위가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두 번째로 유재수 무마 사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단은 1차는 그렇게 되었지만 아직도 영장 재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1차 가족 범죄 남아있고요.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이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제3차 네, 울산 선거 개입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눈을 아주 동그랗게 뜨고 어떻게 나를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때는 아마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환호할 그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힘을
힘을 잃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네,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요. 제가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